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저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3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토요일이 박근혜 대통령 각하 탄신 103주년 되는 날, 2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인신강금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내분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소로움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분들인데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탄핵 그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오종찬 기자께서 그런 책들을 만드시는데 제가 아는 만큼 아마 제가 그 탄핵 상황들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배신자들의 행위, 그 말 한마디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몰락을 시키고 어떻게 불법 탄핵을 통해서 정권 찬탈에 참여를 했는가,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타령 그만해라, 그냥 탄핵 듣고 그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서 정권 찾아오는 게 우선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 국민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처절하게 이 잘못된 불법 탄핵, 권력 찬탈에 대해서 진실 정의에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이 진실 정의의 싸움을 놓으면은 누구도 이러한 힘든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할 수 있는 정당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열기가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우리 동지들의 생각도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거짓과 불의에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재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도 속아 넘어갔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하는 말 한마디, 우리 공화당이 하는 행동 하나를 국민들께 하소연 드립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공화당의 말과 행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 좌파 독재 정권한테 굴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당원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면서 역사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악랄한 불법 탄핵에 의해서 이진강금 대통령을 구하는 그 길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JBC 뉴스에 출연을 해서 70분간 대담을 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 보수파의 미래, 우리 공화당에 가야 될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분간 했네요. 아무튼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무려 23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공개를 하고 올리겠습니다. 꼭 좀 읽어보시고 주변의 자유파 국민들한테 많은 전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실체가 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철수 대표의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 정국에서 여러가지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국회에다가 요구를 했고 입장을 밝혔음에 불구하고도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한 사람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안철수입니다. 나중에 문재인 일파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세상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안철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이, 특히 안철수라는 자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에도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의 공개 토론을 요구합니다. 누가 정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은 지금 권력이 독점되고 국회가 일당 독재로 가고 모든 권력기관이 장악된 이 상태에서 누가 대통령을 한들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국가관과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인기 영합에 대통령이 되어본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목숨을 걸고 그들과 일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 방송에 인물 위주로 해서 다음 정권을 가져와도 지금의 좌파들이 넉넉하게 그냥 정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민초들, 국민들이 그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촛불로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셔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지 그들의 악랄한 권력 담합과 권력 독점과 일당 독재를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쉽게 안모 씨가 어떻고 또 무슨 씨가 어떻고 그 전에 반기문, 황교안 인물을 과대 포장해서 우리가 믿는 바람에 이 작당이 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동지나 자유파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반문 연대로 어설프게 뭉쳐봐야
그들을 이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일당 독재의 국회를 뛰어넘어 권력 독점의 지금의 좌파 독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안철수가 어떻다, 윤석열이가 어떻다 등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거품입니다. 또 국민들께서 그렇게 속으시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폐지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이라는 백인기라는 자가 월성 원전 1호기 한시적 가동을 주장했는 공무원한테 너 죽을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좌파의 민낯입니다. 자기 동생이나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시적 가동이 옳음을 얘기했는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의 보고서를 다시 만들도록 강조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조직적으로 서류를 폐기하는 은폐의 모모함도 보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의 산업은 개인의 혹은 한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국가 반역적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공화당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가끔은 엑스맨 역할을 합니다. 김경수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만 하면 똑같은 현상이 특활비 문제에 나옵니다. 특활비 문제를 대놓고 국민 사기극으로 말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것이 직권남용이고 대국민 사기극이고 그 결과는 감옥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보다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가 40% 줄었다고 합니까?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국정원장을 들을 감옥에 보낸 국정원 특활비는 관례적으로 정상적인 것이었고 그 위에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특활비 사용은 훨씬 그보다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관례적인 특활비 사용을 뇌물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엄청난 형을 가했습니다. 꼼수 정권은 국정원 특활비를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홍남기라는 부총리는 국민이 바보인 듯이 특활비 40%를 줄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홍보비가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2018년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 4,630억 원, 2021년 내년 예산 7,460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7배를 튀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국민 앞에다가 국정원 특활비를 안보비로 바꾼 이름만 바꾸면서 특활비 40%를 줄였다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면은 그 끝은 감옥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도의 민낯을 보이면은 헌법적 가치인 국민 저항권,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외치는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보루, 현명한 국민들의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좌파 파쇼 정권한테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 방문했을 때 공공연하게 워싱턴에는 6천만 불의 한국 로비 자금이 돌고 있다. 결국 현재 발표한 대로 중국보다도 더 많은 로비 자금을 한국에서 썼습니다. 700억 가까운 대미 로비 자금이 어디에서 나갔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돈들이 미국을 향했는가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훨씬 많은 로비 자금이 한국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1월 11일 위원 참전 용사의 날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참전 용사들이 피 흘렸던 그 고마움을 기리는 날입니다. 특히 요즘 친중행각, 친북행각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유엔 참전 용사님들의 고마움에 고개를 숙일 따름입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은 미국에 의한 해방전쟁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이 일으킨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승리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유엔 참전 용사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고마운 나라와 고마운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 제1기 정치 아카데미가 종강을 했습니다. 8주간에. 그래서 먼저 좋은 성과를 거두고 끝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부산 4주, 대구 4주 이렇게 해서 제2기가 12월 중순경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곧 공지사항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우리 조 대표님께서 작년에 로비 자금이 6천만 불이 미국에 살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우리나라 역대 이렇게 로비 자금이 뿌려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3년 동안에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미 의회에서 또 미국의 그 내노라는 코리안 스페셜리스트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3년 동안에 이렇게 인신강급을 하느냐는 그런 항의라든가 논조라든가 이런 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이 로비하고 묶여서 우리의 의문이 다 풀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참 그러면 앞으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난망한데 어쨌든 미국 내 여론을 어느 정도는 이번 대선 바이든하고 이런 투표 문제도 생기고 해서 어쨌든 간 미국 내 여론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요? 아, 특별하게 한 말씀. 네. 이정우 씨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저는 공지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님은 개인적인 그 중대 업무가 있으셔서 못 나오셨고,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여기 통신이 장애가 돼가지고 라이브 실시간이 모든 유튜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지금 기록으로 남기니까 이따 녹화 영상 보셨을 때 우리 당원님들, 동지님들 왜 유튜브가 다 이렇게 못 나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략회의라는 것은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당의 전략의 방향이 제시되고 그런 공개회의로서 굉장히 중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반드시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의를 반드시 시청해야 된다라면 목요일에도 전략회의 반드시 시청하시면서 당의 방향과 그리고 당에 대한 고민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전략회의에 이성우 최고위원께서 합류를 해서 좋은 전략적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 이성우 최고 한 말씀. 안녕하세요. 이성우 최고위원입니다. 전략회의는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 분위기 파악을 하고 이제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당장 우리가 이제 서울, 부산, 의령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재보궐이 날 텐데 우선적으로 서울, 부산이라도 빠르게 각 지역의 당협조직위원장님이나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각 지역의 현안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구역별로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는 시스템 정당으로 가고 정책으로서 승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의 시작을 한번 이번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재원호 사무총장과 위원으로 한상수 최고위원, 인지연 최고위원, 그리고 외부 인사로 서성근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호성 변호사 이렇게 6분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다음 월요일까지 지금 이성우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위, 전략실을 비롯해서 선거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 공약 부분에 대한 서울, 부산, 또 일부 지자체, 기초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선거 전략, 정책, 공약, 개발 이런 TF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한 시안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책위, 연구소, 전략실 이런 팀들이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TF팀 구성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 오늘 기자회견이 있고 어제 전략 사전회의에서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특활비 문제에 대한 공개. 특활비 문제는 꼭 이번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특활비를 꼭 비교해서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원내 수석으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예산을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선물 하나 만드는데도 손을 오그러뜨리면서 특활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한 대통령을 특활비 뇌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법적 거짓에 올가미를 세우는 이 정권이 정말로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또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특활비의 사용에 대한 하나의 이슈와 또 하나는 백인규 전 산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연장을 요구했던 공무원한테 막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한 월성 1호기 원전 폐기 사기극에 대한 대규탄, 대국민 규탄을 하고 두 가지 전략회의에서 두 가지 이슈를 올려서 후자 이 월성 원전 1호기 폐기가 얼마나 대국민 사기극이었고 권력 남용이었고 또 산자부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이었는가 또 원전 1호기 월성 원전 1호기 폐기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원전 1호기 폐지의 사기극에 대한 또 당시 담당 장관의 막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고 이번 토요일 11월 14일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3주년이 중앙당 행사로 구미생가에서 오후 1시에 치러집니다. 저는 아침 9시에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 바로 오후 1시 구미생가 행사에 참석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때 했던 사진전도 구미 역사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구미 역사에서 할 예정입니다. 3년 전 그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구국의 영혼 100주년 사진전을 했습니다. 이 정권은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혼에 대한 우표 발행조차도 막아버렸던 정권입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구미생가로 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구국 영웅의 탄신을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 중앙당과 경북도당, 구미당협은 구국의 영웅의 탄신에 예의와 성의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전략회의는 방해에 의해서 생방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분들이 계신데 생방이 완전히 모든 유튜브 생방이 생방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재방을 통해서 오늘 전략회의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주변에 전파해 사전 이제 비공개로 오늘 나와주신 유튜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